네, 역사적인 순간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 말씀 청해 드릴까요?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유지될 것인가? 오늘 멘트만 들어보면 좀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거 언제쯤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요, 저희 반도체 알아볼 거고요. SK 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SK 하이닉스 30만 원 충분히 간다. 근데 이렇게 빨리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사실은 정책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나타났었던 오라클의 실적이라든지 정말 AI 쪽에서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와 이에 따른 상승세가 관련 섹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정책 이슈와 함께 외국인들이 유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급 유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예상보다 더욱더 빠른 상승세였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반도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말씀은 하이닉스 상단 조금 더 열어두고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외국인들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와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오라클의 오늘 아침 실적이 글로벌 AI 관련된 기업들의 모든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TSMC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대만 후공정 패키지, 대만 후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 이면에는 결국은 DDR5와 같은 D램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어질 이 SSD 쪽에 대한 투자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 쪽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고부가치 반도체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은 단기적인 상승세를 조금은 마무리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봤을 때 하이닉스의 상단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혹시 예측하시는 구간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마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은 뭐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종목군들의 상승 이면에는 미국의 AI 투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주요 빅테크 업체들, 그리고 그 밑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의 추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미국 기업들의 그리고 글로벌 AI 기업들의 상승 추세를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상단을 확실하게 좀 정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고 10월 달부터 좀 봅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방금 외국인 지분율이 생각보다 많이 비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좀 치고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의 무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의 시장 베타를 고려해 봤을 때 뭐 굉장히 빠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지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해당 종목군들의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변동성, 즉 하방 변동성이 더욱더 적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9월달, 10월달이 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뭐 압도하는 주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적어도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점차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빠르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결국은 파운드리 쪽과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적자폭 축소와 재차 이제 진행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첨단 공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HBM 쪽에 대한 부분과 이에 따른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 쪽에서. 소부장단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뭐 미국 공장, 테일러 공장 관련주 특히나 많이 말씀 주셨었고, 이제 만약에 캐파가 확장된다면 뭐 팹부터 전공정 장비 네. 이런 순서대로 좀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도체 너무 다 좋다고 하시다 보니까 이거 전략 짜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뭐 투톱 사고 소부장 하나씩 다 바스켓으로 담아야 되나, 아니면 유독 좀 탄력적인 반도체 소부장단 하나를 봐야 되나 궁금한데, 혹시 차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선 뭐 당연히 IDM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소부장단의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나간다라는 측면, 그리고 투자 시기열적인 측면에서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까지 좀 대응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그 이후 후반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재나 부품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던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기판 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TLB라는 종목이 최근 매우 강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요, 전방위 호조세를,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정비 부담이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커버하게 되면은 실적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섹터들이고요. 우리가 2021년도, 22년도까지 기판주들의 상승을 과거 되짚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판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DR5와 이 SSD를 바탕으로 한 기판 쪽의 ASP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인 기판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판에 대한 새로운 코멘트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종목들 좀 넣어놓고 함께 저희 자리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에 조선 방산 확인해 볼게요. 조선 기자재,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사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거 대장주 밀리면 같이 밀릴 거니까 네. 지금 따라가는 건 조금 망설여진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만 샀었어도 지금 또 수익이 막 몇십 %씩 났을 텐데, 네.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올까요? 네, 우선 완성 조선 업체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수급을 특히 이제 전반적인 조방 원전이라고 하는 주도주군들이 좀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한 쪽들이 이제 지난주와 주초 밸류업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너무 이제 또 주도주군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선 기자재라든지 중소형주 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조선 기자재주들을 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못 받았었던 조선 기자재,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주목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의견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선의 최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 조선 업체들이 올라갔고, 그 뒤에 핵심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엔진사들이 따라 올라간 가운데, 지난주와 주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기자재이긴 하지만은 실적과 모멘텀이 떨어지는 기업들까지 같이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순환매한 사이클이 거의 돌았나 생각이 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조선주들을 뭐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완성 조선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조선 기자재주들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한 수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새롭게 떠올랐고 또 가격도 기자재단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요. 네, 수소 연료전지 뭐 이쪽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아마 당사에서 좀 리포트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ESG 쪽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께서 리포트를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의 해결책으로 뭐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3, 4년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짓는 데만 거의 5, 6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전력의 병목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력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수소 연료전지들이 네.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펀더멘탈만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요, 저는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에 지금 미국에 필요한 전력원들을 메꿔낼 수 있는 연료전지의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고 역시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합도가 높은 국가가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인가요?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주자들, 특히 두산퓨얼셀을 필두로 한 해당 기업들의 투자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단기로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대형 조선사 안에서 좀 아직도 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를 가버렸고 혹시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아마 삼성중공업이 이제 가장 부담이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오늘도 뭐 장중 신고가를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조선사들 다른 완성 조선사들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었던 삼성중공업이 결국은 마스카 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방산도 한번 볼 텐데 그 방산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피어그룹 대비 밸류 격차가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긍정적 코멘트를 남겨주셨거든요.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같고 한화에어로도 100만 원 터치했고 현대로템도 전고점 거의 근접했죠.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주가가 또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섹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 쪽과 관련된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있었던 폴란드와 뭐 러시아의 이제 드론 격추 이런 것들의 뉴스까지 더해져 가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견인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조방원전이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대표주자들도 한참 흥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또 대략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냐 결국 방산주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방산주들의 투자 전략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과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이긴 하지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을 배제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뭐 세트레가이나 퍼스텍 같은 중소형 우주항공 종목들이 튀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아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항공우주 쪽에 대한 협력 그리고 방어 체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론 쪽에 대한 방어 체계와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기대 요인은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항공우주 쪽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트레가이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역시 관심권에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튼튼한 펀더멘탈을 기초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저는 방산주 내에서는 뭐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이제 한층 더 커졌어요. 이제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나서 증권주나 뭐 지주사, 밸류업 종목들이 반응을 조금씩 더 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고점까지. 언제 이렇게 슬금슬금 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주 따라잡아도 괜찮아요? 우선 두 기업 중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은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보단 증권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눈치를 봐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 정권의 스탠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투자나 모험 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 증권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밸류업 당연히 좋죠. 주주환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주가의 펀더멘탈과 더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주들의 실적보다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증권주들이 실적 모멘텀에서 거기에 딱 한 스푼, 즉 주주환원만 더 얹으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본을 결국은 이제 오히려 투자를 해서 실적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은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는 이 평행 관계를 잘 가져가기 어렵다 보니까 주주환원이 아무래도 은행주, 지주사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례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주주환원 쪽에 좀 집중하는 증권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보단 증권주가 매력있다, 펀더멘털적으로. 그리고 주주환원이 강화된다면 정말 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바로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그 취임식 발언에서 AI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고요. 오늘 실제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오랜만에 꿈틀꿈틀 합니다. 오라클 영향도 있겠죠. 네. 이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시선은요? 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사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좋은 투자 의견을 드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의견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이 시대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그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해야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이것을 이제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짓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 요소가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록화가 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쟁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렇게 좋은 투자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내 기업 쪽에서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달, 10월달 결국 카카오 AI에 대한 여러 가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일 순환매가 또 지속되고 있는 로봇 섹터도 봐야 될 텐데, 오늘은 뭐 로봇 자율주행까지 강하고 최근에 뭐 물류 로봇, 협동 로봇 다 좋거든요. 단기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중장기적으로 로봇주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금리가 계속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국내에는 대내적인 이제 법안 통과, 그리고 중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급증,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휴머노이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물류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로봇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됐었던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젠 R&M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각을 받기 시작한 뭐 현대무벡스나 아니면 사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인 레온보는 별론가요? 네, 레인보우요. 네. 레인보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대장주인데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테슬라 대비해서 진짜 기술력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로봇이 뛰어난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대응 전략이 좋다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품주에 집중하자.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